조화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월 31일 오후 8시입니다. 좋은 칼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정치 컨설턴트인 박성민 씨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인데 제목부터 보실까요?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미중 AI 경쟁 시대에 한국은 반지성 팬데믹. 제목에서 느끼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인류의 미래 산업을 두고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질 음모론에 빠져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 라는 내용의 아주 경고성 칼럼입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전 세계적 화제가 된 뉴스는 단연코 중국의 딥시크였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회사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딥시크가 미국의 챗 GPT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AI 모델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게 여러모로 충격을 주는 게 그동안 미국은 동맹국을 압박하면서까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차단에 주력했는데 중국은 이걸 자체 기술로 극복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충격인 게 미국의 중국 견제만 바라보면서 반사 이익만 바라보다가 지금 조선, 석유화학, 철강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중국에 따라잡히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굉장히 여러모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으로 이 칼럼을 시작하는데 보시면 설 연휴 세계를 강타한 뉴스는 단연코 딥시크이다. 1985년생 량원펑이 2023년 창업한 딥시크는 연구 개발 인력이 대부분 경력 1, 2년차 20대, 30대다. 딥시크는 오픈소스를 활용해 개발한 자사 AI 모델을 다시 오픈소스에 공개했다. AI 생태계 구축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딥시크가 던진 충격파는 엄청나다.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리스트이자 트럼프 대통령 자문을 하고 있는 마크 앤드레스는 딥시크 R1을 AI의 스푸트니크 순간이라고 미국이 받은 충격을 적절하게 비유했다. 그러니까 미국과 과거 소련 경쟁에 있어서 소련이 먼저 그 인공위성을 발사한 그 스푸트니크, 그때 받은 미국의 충격이 지금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세계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양자 컴퓨팅, AI 로봇, 바이오 혁명, 우주 시대를 열고 있다. 앨런 머스크, 샘 올트먼, 젠슨 황에 이어서 이젠 량원펑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다. AI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허사비스가 만든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은 역사적 사건은 알 것이다. 그때 허사비스의 나이가 이번에 딥시크를 개발한 량원펑과 같은 40세다. 허사비스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모델인 알파폴드로 2024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은 량원펑과 같은 1985년생이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보시면 우리의 경쟁 상대인 미국과 중국의 젊은이들은 과학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착오적 부정선거론, 음모론, 사이비 종교와 역술의 늪에 빠져 있다. 합리적 이성과 기술 혁신은 고사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반지성 팬데믹 상황이다. 공론과 담론을 죽이는 반지성 바이러스를 퇴치하려면 합리적 이성 백신을 맞아야 한다. 지금 이 보수를 휩쓸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 사이비 종교와 역술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좀먹고 있다는 뜻이죠. 계속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라며
합리주의와 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던 분인데 이거 완전히 지금 반사해야죠, 이분께. 아니,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사실만 선택해서 이걸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폭력까지, 지금 계엄령까지 펴지 않았습니까? 지금 폭력으로 서부지법을 난입하는 사태가까지 벌어졌죠. 완전히 본인이 한 말과 반대되는 이런 국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취임 직후 지방선거 압승으로 2024년 총선 전망도 밝았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비상계엄, 탄핵, 구속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다. 어쩌다가 윤 대통령은 이 지경까지 됐을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발언에 세계관이 응축되어 있다. 자,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 맥락에서 인민민주주의에 대립되는 이념적 용어다.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보다 위대한 것은 법치주의, 선거제도, 언론이라는 기둥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거 다 허물었잖아요. 윤 대통령의 치명적 패착은 이 세 기둥을 허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레거시 미디어는 편파적이므로 정리가 잘 돼 있는 유튜브를 보라고 했으며 사법 카르텔에 장악된 수사와 재판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치 무시, 그리고 음모론에 빠져 있고 완전히 유튜브 중독이죠. 자,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순간 부정선거론은 확산되고 유튜버의 선동은 레드라인을 넘고 군중은 법원에 난입했다.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대안적 진실이 되고 유튜브는 대안 언론으로 격상됐다. 전쟁과 스포츠 사이에 있는 정치는 전쟁으로 가까이 가면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고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 이길 경쟁자로 본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스포츠와 전쟁 사이에 끼어 있는 정치, 스포츠 쪽으로 가야지만 좋다라는 겁니다. 스포츠는 공정한 룰, 치열한 경쟁, 깨끗한 승복이 미덕이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 정치는 전쟁이 되었다. 정치 훌리건이 판치고 반칙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피를 흘리고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쓴 스티븐 레비츠키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주류 정치인이 유튜브의 과격화를 수용하고 법적 절차를 거부하면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애국시민, 반국가 세력 명명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담론의 완벽한 사례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 자체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그는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4가지 신호를 제시했는데 첫째,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둘째, 경쟁자 존재를 거부하는가? 셋째,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넷째,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그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을 존중하지 않은 명백한 신호이고 상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레비츠키는 윤 대통령이 적어도 2가지에 해당하는 건 분명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 나온 표현은 전보다 섬뜩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단어 다 들어가 있었죠. 자, 개인은 단순하지 않다. 세상이 검은색, 흰색, 회색 3가지 색으로만 되어 있지 않은 듯 개인을 보수, 진보, 중도로 딱 잘라 규정할 수 없다. 개인의 세상은 무채색이 아니라 화려한 유채색의 세계다. 사람 수만큼이나 다채로운 색이 존재한다.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색을 섞으면 무채색이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아무리 복잡해도 군중이 되는 순간 단순해진다. 군중 심리는 폭력적 잠재성을 자극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주체적 개인들이 주도하는 공론과 담론의 유체색 체제다. 반면 인민민주주의는 주체성이 없는 군중이 주도하는 전체주의의 무체색 체제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이 공존하지만 이 인민민주주의는 다양성, 개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개인이 사라지고 군중만 보이는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합리적 주도 세력인 중도 스윙 보터는 대체로 개인의 정체성이 강하다. 이들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다. 조기 대선이 된다면 이들이 승패를 결정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문장도 좋고 아주 좋은 내용의 칼럼이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보수는 원래 보수는 뭡니까? 사실과 과학, 법치를 중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죠. 지금의 보수,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서 윤석열 한 사람 지키겠다라는 이 보수는 이런 보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수 참칭 세력이라는 겁니다. 절대 이런 자들로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라는 것.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도 빨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들과는 결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저들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이런 칼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